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사실 무늬만 평범한 직장인이지 살아온 세월은 누구보다 말 많은 팔자였네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죠. 요즘 이런 게 보통의 일상이구나. 남들은 이런 일상을 살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합니다. 저는 늘 다른 가족들이 부러웠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혼자서 저를 참 열심히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평범한 가족은 아니었어도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만큼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한테만큼은 늘 최고로 좋은 것만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었답니다. 나름대로 걱정 없는 삶을 살던 제 인생의 최대 오점이 결혼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좋은 남자가 또 있을까 싶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이런 나쁜 놈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더군요. 다들 남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결혼 정년기 한창 예쁠 나이에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동반자로 어떤 위기가 와도 제 편일 것만 같던 남편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몰더군요. 그것도 시어머니와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7년 만에 이혼을 선택했어요. 저는 이혼이 또 다른 행복을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혼이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잘했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1, 2년 산 것도 아니고 7년이나 살아놓고 이혼을 하게 된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5살 차이가 나는 부부였어요. 처음 지인을 통해서 만나게 된 남편은 첫인상은 완벽한 제 이상형이었답니다. 그런데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서로 첫눈에 빠져버렸어요. 소개를 받고 몇 번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가치관이나 성격이 꽤 비슷하다고 느껴졌죠. 그래서 첫 만남 이후 2주 만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미리 말했듯이 세상에 이런 좋은 남자가 또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어릴 때부터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의 로망인 행복한 가정을 만들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만큼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애 1년 후 지인들과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참 좋은 남자 만난 것 같다고 축하도 많이 해줬죠. 그런데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갈라설 수 있던 이유가 뭐였는 줄 아시나요? 바로 아이가 없어서입니다. 저희 부부는 불임 부부였어요. 불임 부부는 임신을 계획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했지만 1년 이내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불임 부부라고 하던데 저희 부부가 딱 이랬습니다. 결혼 생활이 7년인데 애가 없다니 누가 봐도 불임 부부였죠. 결혼하고 2년 차에는 금방 생기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불안해하는 저를 달래주면서 위로도 해줬습니다. 원래 계획할 때는 잘 안 생겼다가 포기하고 마음이 편해지면 생기기도 한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둘이서 더 재미있게 살다 보면 아기도 찾아와 줄 거야. 그렇겠지? 우리 아이도 엄마 아빠가 기다리는 거 알고 금방 와주겠지? 그럼 이렇게 준비된 좋은 엄마가 있는데 금방 우리 곁에 찾아와 줄 거야. 저희는 그저 아이가 조금 늦게 생기는 거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서로를 위로하면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부끼리 괜찮다고 해도 시댁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몸을 걱정해 주시면서 잘 챙겨주셨어요. 어느 날은 어머님이 집까지 찾아오셔서 양손 가득 몸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오시기까지 했어요. 제가 놀란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걸 다 챙겨 오신 거예요? 저희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회사 다니면서 바쁜 애들 뭐하러 오라가라 해. 내가 오는 게 편해. 이건 전복인데 엄청 싱싱해.
저희 괜찮은데 아버님이랑 두 분이서 드시지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런 거 먹어서 힘쓸 데가 어딨다고. 둘이 잘 챙겨 먹어. 그래야 애도 금방 들어서지. 마음 편히 먹어야 애도 생기는 거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둘이 잘 살고 있어야 누울 자리 보고 애도 생기는 법이야. 어머님도 오히려 애가 생기길 닥달하시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겪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나 살았던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고 하죠. 이렇게 다정했던 어머님과 남편도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저를 옥죄어오는 족쇄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임이 제 문제만 있었겠어요? 며느리는 100년 손님이라더니 어머님은 점점 불임의 원인이 저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타박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결혼 6년 차쯤 되니까 저는 아이 생각을 점점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없이도 잘 살고 있었고 회사도 다니면서 남편과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난 후 커피를 마시면서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앉아 있었죠. 그때 TV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기 참 예쁘다는 생각으로 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안에 애가 있어야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언제까지 남의 집 손주 보고 예쁘다고 해야 되는 거냐? 넌 그놈의 커피 좀 그만 마셔. 그런 걸 자꾸 마시니까 애도 안 생기지. 어머님이 마시라고 주셨잖아요. 준다고 다 마셔? 네가 정말 애 가질 생각이 있으면 알아서 자기 몸 관리도 잘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지. 네가 애냐? 내가 일일이 다 알려줘야 알아들어? 커피 마시는 거랑 임신이랑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저도 제 건강은 알아서 챙기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대뜸 저에게 화를 내며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임신이 제 맘대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모이면 어머님은 은근히 제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셨죠. 그런데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이 상황을 보고 듣고도 정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입니다. 제가 어머님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어요. 네가 임신도 못하고 걱정거리를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니? 남들은 둘째, 셋째 잘 만났고 키우던데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잘하고 도무지 예쁘게 볼 수가 없어. 안 생기는 애를 어디서 데려올 수도 없고 대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기라도 한답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는데도 남편은 TV를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면서 어머님께 화를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같은 고약한 할머니가 있는 집에 애가 잘도 생기겠다. 애들 문제는 애들끼리 알아서 좀 둬.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도 아닌데 당신이야말로 걱정도 팔자다 팔자야. 남편도 제 편을 안 들어주는데 이 상황에 아버님만은 제 편이셨어요.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고 싶던 말을 대신 해주셨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이러니 제가 남편을 곱게 볼 수 있었겠어요? 그 와중에도 아버님이 채널 돌렸다고 투덜거리던 사람이 남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꼴 보기 싫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6년 차쯤부터 시작된 어머님의 타박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서운하고 억울했던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어요. 언제부턴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퇴근하고 저녁을 차려 먹으려고 준비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투덜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 있는 여자 대리는
출산휴가 쓰고 내일부터 안 나오던데 당신은 언제까지 일만 해? 출산휴가를 임신을 해야 쓰는 거지 쓰고 싶다고 막 써? 그러니까 임신도 못하는데 밥이 넘어가? 이제 나이도 있어서 당신 노산 아니야? 이게 지금 나만의 문제야? 당신도 문제가 있는 거지. 왜 나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천하태평이니까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임신이 무슨 아등바등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왜 제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밥그릇을 뺏으면서 호통치며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제일 천하태평해. 내가 맨날 어머님한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는 줄 알기나 해? 강 건너 불구경은 누가 하고 있는데 나한테 태평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 당신이야말로 밥 먹을 자격 없거든? 임신이 왜 내 탓이야? 나이 먹고 늙은 여자 탓이지. 이런 경우 보통 다 여자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우리 팀의 여자 대리는 젊으니까 잘만 생기잖아. 밥 잘 먹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밥도 먹지 마. 나만 늙었어? 당신이 나보다 더 늙었잖아. 그리고는 남편 밥그릇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제가 어머니께 별소리를 다 듣고 있어도 아무 말 안 턴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같은 회사 여직원이랑 비교를 하는데 제가 참을 수 있었겠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무튼 저는 저 상황에 남편이 밥 먹는 꼬라지도 얄미워서 밥그릇을 아예 치워버렸어요. 그러자 또 혼자 궁시렁거리더니 방으로 피해버리더군요. 남편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는 말이 왜 있는 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무시하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뭐 이 정도 말싸움으로 이혼할 거면 세상에 같이 살 부부가 어딨겠어요? 그리고 저 정도 말싸움은 예산 잃을 정도로 별것도 아닌 문제였고요. 저를 가장 화나게 했던 날이 따로 있었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옷을 입고 핸드백을 챙기는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글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비아냥대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애를 낳은 것도 아닌데 살은 대체 왜 찐 거야? 보통 임신하면 살찌고 피부도 안 좋아진다는데 당신 임신했어? 피부도 요즘 푸석거리고 살도 쪘는데 병원 좀 가봐. 이게 출근 준비하는 부인한테 할 소린가요? 그리고 임신했으면 제 몸인데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아침부터 한심한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남편을 보니까 화가 솟구쳤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면 이런 기분일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바로 남편을 한심하게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애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폭삭 늙었어? 앞자리가 사로 바뀌니까 예전과 다르게 잔주름도 너무 많다. 이래서 애 낳아도 잘 보기나 하겠어? 애를 내가 왜 봐? 당연히 당신이 봐야지. 애 엄마인데. 둘이 낳았는데 왜 나만 키워? 당연히 당신이랑 같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남자랑 내가 어떻게 애를 낳고 살겠어. 애가 안 생기는 이유 누구한테 있는지 잘 생각 좀 해봐. 요즘 같은 세상에 애를 혼자 보라니 이게 말인가요? 남편은 애를 그렇게 원했으면서도 본인은 육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이런 속내를 알고 나니까 점점 더 애를 낳아서 키운다고 행복해질까 싶더군요. 솔직히 부부싸움도 점점 잦아지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애 앞에서 싸우게 될 것 같았어요. 평소 안 싸우던 부부도 애 낳고 나면 많이 싸운다던데 남편과 제 사이를 돌이켜보니까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더 행복해질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과 달리 어머님은 조금 다르셨습니다. 이건 정말 어머님이 하셨던 행동 중에 가장 황당한 행동이었죠. 손자가 간절할 순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저를 가만두질 않으셨어요. 어느 날 저만 따로 부르시더니 알약이 든 통을 내밀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청 심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애 안 생기는 여자들이 챙겨 먹으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임신 성공률을 높여준다더라. 다른 건 까먹어도 이건 꼭 챙겨 먹어봐.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딨어요. 이건 어디서 구매하신 거예요? 얘가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네. 이 약이 어디서든 구할 수 있었으면 세상에 애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 내가 다 너 생각해서 알아온 건데 시애미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군말이 많어. 어머님이 내미신 약통은 처음 보는 이름과 생소한 성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약을 뭘 믿고 함부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황당한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했죠. 어머님, 세상에 이런 약이 있었으면 진작에 소문이 났겠죠. 그리고 요즘 과자를 사려고 해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먹는데 무작정 좋다고 이런 약을 어떻게 먹어요? 이것 봐. 이렇게 애 가질 생각이 없으니까 애가 안 생기지. 나 답답해서 원. 제 앞에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속이 터진다는데 저야말로 어머님의 행동에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앞에서 핸드폰으로 약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사실이 뭐였는 줄 아시나요? 가짜 불임 치료제였던 거예요. 그냥 비타민을 치료제로 둔갑시켜서 팔고 있던 거죠. 이름만 검색해도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난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으면서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머님, 이 업체가 비타민을 치료제로 바꿔 팔다가 걸린 곳이래요. 비타민이니까 다행이지. 진짜 이상한 약이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어머님은 제가 보여드리는 기사를 보자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고 조금 민망하셨는지 저한테 대뜸 화를 내셨어요. 내가 다 너 때문에 이런 사기도 당하는 거 아니냐? 내 친구들은 벌써 손주 보면서 손주 옷 사줄 생각하는데 나는 늙은 며느리 임신 이야기나 알아보고 있고 에휴, 내 팔자야. 저는 어머님이 주시는 약 먹고 잘못하면 죽을 뻔도 했는데 제가 다 팔자가 사나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몸은 제가 알아서 잘 챙기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께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셨어요. 애만 낳는다고 무조건 부모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시기에 남편과 제가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무조건 애가 생겨야 가족이라면서 그래야 남편도 철들고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 거라고 우기셨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어머님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과 이런 일을 겪고도 제 탓을 하는 남편을 보고서 말이죠. 어머님이 주시는 약이 치료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린 것뿐인데 남편은 저를 보고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생각해서 챙겨주면 그냥 좀 받아오지. 그걸 꼭 거기서 약이 아니라고 엄마 민망하게 다 말하고 와야 직성이 풀려? 그럼 그 약을 그냥 받아와서 먹는 척해? 먹는 척하면 다음에 나 보실 때마다 왜 또 애 안 생기냐고 하실 텐데 그 약을 순순히 받아올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임신만 했어도 우리 엄마 그런 사기 안 당했어.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불임은 나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제대로 검사도 안 해보고 잘잘못을 어떻게 가려? 당신이야말로 억지 좀 부리지 마. 괜히 저한테 화를 내는 남편에게 저도 똑같이 화를 냈죠. 이상하게 화 안 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여자가 어딨겠어요? 덮어놓고 제 탓만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는데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 약사건 이후로 남편과 손잡고 저를 아예 더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가장 어이없던 게 제가 밥 먹는 걸 아까워하시는 거 있죠? 그날은 아버님 생신이라 어머님과 같이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남편 밥은 고봉밥인데 제 밥은 새 모이를 떠놓은 것처럼 밥그릇이 휑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먹는 걸로 차별하는 게 제일 유치하지 않나요? 저는 식탁에 어머님이 차례로 두는 밥그릇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 밥은 왜 이렇게 양이 작아요?
너는 홀몸인 애가 밥만 그렇게 많이 먹어. 애도 안 낳는 애가 몸매 관리 좀 해. 그러다 남편 밖으로 돌면 누구 탓하려고. 부부는 애 때문에 사는데 너는 애도 없잖니? 그러니까 너라도 제대로 꾸미고 살아야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은 저희 어머님 말씀에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정말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밥그릇과 제 밥그릇을 바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면 제가 잘 먹고 건강해야 애가 생기죠. 그러니까 밥은 제가 더 잘 먹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과 밥그릇을 바꾸고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자리에 앉아버리자 어머님은 저를 타박하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이것 봐. 이렇게 남편 알기를 개똥으로 하니까 우리 아들이 너랑 못 살겠다고 하는 거야. 애 낳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래서 아빠 없이 큰 애들은 이런 자리에서 티가 나요.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하고. 세상에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면서 저를 구박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순간 서러운 감정이 복받쳐서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께서 새 모이만큼 들어있던 밥그릇을 어머님 앞에 옮겨두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야말로 밥 먹고 억지만 쓸 거면 밥 좀 적당히 먹고 살아. 애가 며느리 잡는다고 생겨? 그리고 너는 남편이라는 게 부인이 밥도 못 먹게 생겼는데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고 넌 애를 키울 자격도 없어 이거사. 아빠는 뭐 아무나 되는 줄 아니? 아버님께서는 제 편을 들어주면서 하나 남아있던 밥그릇을 제 앞에 놔두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잘 먹어야 한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요. 처음 결혼할 때는 아버님이 무뚝뚝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타박을 들을 때마다 제 옆에서 항상 편을 들어주셨어요. 남편이 아니라 아버님 덕에 버틸 수 있던 시간이었죠. 시댁에를 가면 아버님이 제 편이라도 들어주니까 그나마 왕래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평소에는 잘 안 오시더니 갑자기 저희 집을 자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문 앞에 어머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자마자 문부터 열라고 화를 내셨고요. 갑자기 또 왜 저러시나 싶어서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끼고는 집 안을 둘러보는 거예요. 정말 뭐 꼬투리 잡을 게 없나 하는 눈초리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이쪽으로 좀 앉으시라고 넌지시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깐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유, 먼지가 잔뜩 있어서 앉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너는 살림도 이 모양이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평일에는 이래도 주말에는 대청소도 자주 해요. 평일에도 청소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회사 다니면 이 정도가 최선이에요.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다 똑같아. 다른 집처럼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머님의 역정을 듣다 보니까 왜 오셨는지 단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또 그놈의 애 타령하러 오신 거였어요.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답니다. 이 정도쯤 되니까 저도 어머님과 대화하는 게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그래도 너무 억울해서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신다고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일부러 애 안 낳고 사는 집도 많아요. 내가 너네 둘이 잘 살면 정말 신경 하나 안 쓴다. 그놈 애 하나 낳아달라는 게 못할 말이냐? 시애미가 말하면 그런 줄 알고 네 하면 될 걸. 꼭 이렇게 말대답을 해야겠어?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어머님을 보자 저도 울컥한 마음에 같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소리 지를 줄 알아요. 제가 참고 있으니까 어머니께 할 말 반의 반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좀 알아서 하게 두시라니까요. 저도 모르게 어머니께 악에 바친 소리를 해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어머니께 꼭 저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예상치 못했던 제 행동에 당황하셨는지 말을 좀 더듬으면서 얘기하시다가 그냥 나가셨어요. 갑자기 폭풍처럼 몰아친 상황에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 숨겨둔 애라도 있어야 되는 건가 싶더군요. 결국 저는 어머님과 한판 아닌 한판을 하고 나서 몸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평소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었지만 어머님이 다녀간 뒤부터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하루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서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세상에, 부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걱정스러운 소리를 할 법도 한데 남편은 침대에 버젓이 누워있는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애라도 낳고 누워있는 줄 알겠다. 저렇게 몸 관리를 안 하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왜 내 탓을 해? 당신은 그게 문제야. 내가 왜 이렇게 아픈 줄 알기나 하고 떠들어. 다 당신이랑 어머님 때문에 알아눕는 거 아니야.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고. 또 남 탓하고 불임 검사 해봐야 다 당신 문제일 거야. 내가 이건 장담한다. 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서 베개를 집어던졌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꼭 당신 같은 자식 나올까 봐 임신이 돼도 낳기도 싫어. 세상에 믿을 구석이 있어야 애도 낳고 살지. 내가 남편이랑 사는 건지 9살짜리 초등학생 데리고 사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를 낳고 살아? 제가 던지는 베개에 정확히 맞은 남편은 후다닥 방을 나가버렸어요. 진짜 누가 보면 초등학생 남자애랑 싸우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런 남편과 제가 애를 낳는다고 잘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남편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리 주기도 규칙적이었고 건강검진을 해도 항상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보고 검사를 해보자고 해도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며 협조를 안 하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이래놓고 애 안 생긴다고 제 탓만 하는 겁니다. 제가 속이 터질 만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답답했죠. 이날 제가 회사도 못 갈 정도로 아프다는 걸 알게 된 친정엄마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까 뭔가 마음이 다 풀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불길한 벨소리가 울렸어요. 바로 어머님 전화였거든요. 그 사이 남편이 아침에 있던 일을 어머님께 다 말했는지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셔서 호통을 치며 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베개를 던졌다고? 감히 내 아들한테 물건을 던져? 이래서 애도 낳아본 사람이 자식 귀한 줄 아는 거야. 너는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화나면 남편 얼굴에 베개 던지라고. 하긴 남편이 있어봐야 그런 것도 알려주고 배우는 거지. 어찌나 큰 소리로 말하는지 어머니 목소리는 밖으로 다 들릴 정도였어요. 바로 옆에 있던 친정엄마가 이 소리를 못 들으셨겠습니까? 저희 엄마는 어머님의 폭언을 듣자 바로 전화를 뺏어가서 똑같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사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제 딸한테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애 타령에 이혼 타령한다고 건너들을 때 몰랐는데 이렇게 몰상식하게 말할 줄을 몰랐네요. 그리고 애 안 생기는 게 왜 제 딸 탓입니까? 내일 당장 둘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검사할 거예요. 잔뜩 화가 난 엄마는 저희 어머니께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남편 검사에서 누가 문제인지 가려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야말로 바라던 바예요. 당장 데려가서 누가 문제인지 알아내고 그냥 도장이나 찍어요. 애 못 낳는 며느리 필요 없어요. 누가 할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허울만 있는 사위 필요 없으니까 그쪽 아들도 데려가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엄마는 손부채질을 하면서 상종 못할 집이라며 잔뜩 화를 내셨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저 정도로 막말을 쏟아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도 애타령하면서
애 못 낳으면 갈라서라는 어머님의 잔소리에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혼 7년 차에 정말 제대로 검사를 받게 됐던 겁니다. 정말 이혼 직전에 검사를 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정말로 불임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틀 뒤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불쾌한지 집에 오자마자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장모님은 왜 그렇게 독하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야? 그럼 덮어놓고 내 탓만 하는데 그걸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 그리고 그날 어머님이 나한테 했던 말이 더 심한 막말이었어.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당신도 똑같다 정말. 지겨워서 못 살겠어. 나도 당신처럼 억지 부리고 때만 쓰는 사람이랑 못 살아. 누가 할 소리를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지독한 사람은 시어머니 아닌가요? 정말 이혼 직전까지도 그놈의 애타령에 지겨울 지경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엄마의 그 딸이라면서 제 탓을 하는 남편을 제가 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황당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만히 검사 결과나 기다리고 있었냐고요? 아니요.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가만히 기다릴 고상한 분이 아니셨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날 저희 집을 찾아오셨더군요. 그리고는 거실에 앉아서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인생에 불임 검사를 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네.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진짜 답답해서 원. 저는 이날은 정말 어머님의 잔소리 이골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앞으로 가서 저도 똑같이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남자 잘못 만나서 이 나이에 시집살이나 하고 사네요. 그리고 요즘 이런 거 참고 들어주는 며느리 또 있는 줄 아세요? 다른 집 며느리였으면 진작에 도망쳤다니까요. 이게 그래도 뭘 잘했다고 뚫린 입으로 떠들어대. 너 우리 아들이랑 당장 갈라서. 아들학기 맡고 있는 게 누군데 잘났다고 떠들어. 그러면서 갑자기 제 뺨을 치시는 겁니다. 저도 정말 갑작스런 상황에 황당하고 화도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보며 소리쳤어요. 제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이런 식이면 남은 기간 동안 시어머니라고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시라고요. 저는 악을 쓰면서 어머님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정말 역대급 시어머니 아닌가요? 대체 왜 아들 둔 엄마들은 본인 아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너무 억울했던 나머지 어머님을 집에서 쫓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무슨 문자가 온 줄 아세요? 어머님이 제게 사진과 함께 보낸 문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진에는 남편과 낯선 여자가 있었고 문자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우리 아들 새 부인 될 여자 구경이나 하라고. 어찌나 젊고 야무진지 몰라. 너랑은 완전히 다른 애라서 우리 아들 벌써 입이 귀에 걸렸네.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이렇게 더럽고 유치하게 이혼 준비하는 사람 저뿐일 것 같네요. 진짜 어이없고 상대할 가치도 못 느껴서 저는 답장도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결과가 뭐였는 줄 아시나요? 다음 날 결과를 들으려고 혼자 병원을 갔더니 문제가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었더군요. 바로 남편한테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서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오면 어머님까지 다 불러서 다 공개할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속에서 화가 불끈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때가 안 빠지던 옷을 다 모아서 방망이를 들고 손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빨래는 세탁기에 돌렸는데 이날은 뭐라도 꼭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방망이를 들고 내리치면서 손빨래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머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대체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는지 그날은 무작정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인사도 안 하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의 집 오시면서 왜 비밀번호도 안 치고 오세요? 네가 안 열어주면 나는 못 들어오니? 우리 아들이 알려줘서 들어왔는데 불만 있어? 아이고, 빨래하는 폰 보니까 화 좀 났나 보네. 비아냥거리는 어머님의 말에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몰랐으니 그 소리를 다 견디고 들었지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가만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말을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얄미운 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애 못 낳는다고 진작에 소방 맞고 쫓겨났으려니 뭘 그렇게 당당해서 말 대답하고 남편한테 베개까지 던지고 살아. 나야말로 이런 시어머니 또 있는 줄 아니? 내가 너 많이 봐준 거야. 저는 어머님의 말에 더 이상 빨래만 치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 정말 없을 겁니다. 저렇게 아들만 작정하고 싸고드는 시어머니가 또 있겠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빨래를 치던 방망이를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 그렇게 아까우시면 데려가세요. 세상에 40 넘은 나이에 애처럼 구는 사람 저도 필요 없어요.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죠? 아들 다시 데려가시면 딱 애 보는 기분이실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며 휘두르다 어머님 어깨를 쳤어요. 어제 맞은 뺨이 생각나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뺨치고 가셨으면 안 오셨어야지 왜 또 와서 제 속을 뒤집나요? 어머님은 뒷걸음질을 치면서 도망가려 하셨고 저는 방망이를 옆에 두고 어머님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거 결과지인데 제가 어머님 아들까지 오면 보여주려다가 이렇게 보여주네요. 애가 왜 7년 동안 안 생겼는 줄 아세요? 다 어머님 아들이 문제였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를 대역 죄인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방망이를 집어들었는데 어머님은 결과지를 보지도 못하고 놀라셔서 집을 나가셨어요. 진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결과를 받고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 날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소개시켜준 여자랑 세장가 간다면서? 그 여자는 당신이 애 못 가는 몸인 거 알고 결혼하는 거야? 그런 거 미리 말 안 하면 사기인 거 알지? 남편은 저를 흘겨보더니 알아서 할 거라면서 가더군요. 저는 남편을 보면서 알터니를 뽑은 듯이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리고 이혼 후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었죠.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밥만 먹으면 소화불량에 시달렸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잘 체하지도 않고 온전히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였고 그 원인을 만들어준 사람이 어머님과 남편이었던 거죠. 진짜 이혼이 새로운 시작의 또 다른 선택 같았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던 동료의 소개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더 기뻤던 게 뭐였는 줄 아시나요? 저는 교제 중이던 남자와 연애를 하다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드디어 온전한 가정을 이룬 것 같았고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재혼한 남편도 가정적이고 자상한 사람이라 저만 생각해주는 사람이라 몸도 마음도 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히 30 후반이면 노산에 가까운 나이라 아이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도 생기고 남편도 생기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태교에 집중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엄마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예 작정하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리고는 임신한 저를 보고는 전 남편은 참 어이없는 소리를 짓거렸어요. 여보,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놓친 것 같아. 그때는 당신이 나보다 너무 잘나 보여서 억지 부린 거야. 한 번만 나 용서해줘.
정말 미쳤니? 어머님이 좋은 여자랑 성까지 주선하더니 왜 거지꼴이 돼서 이러는 거야? 그 여자 완전 꽃뱀이야. 친정이 빚 있다고 1억 빌려달라 그래서 급한 불만 끄고 준다길래 줬는데 그 돈도 안 갚고 내 재산 들고 튀었다니까.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어떻게 거지가 된 채로 나타나서 받아달라니 참 뻔뻔하다 싶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목소리로 전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는 당신 전혀 필요 없어. 살면서 당한 거 생각하면 당신 고소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 지금 임신 중이라서 더러운 걸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전 남편에게 임신 중이라고 말을 했고 뻥찐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매달리는데 다 끝난 사이에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라고 발로 차버렸습니다. 지금은 재혼할 남편과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위한 방도 꾸미고 있고요. 옛말에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고 하잖아요. 집안에 잔말이 많아서 저는 결혼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애 없이도 잘 사는 집이 있다는 걸 보면 저는 남편과 문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 기간이 길었어도 행복한 기억이 잘 없는 걸 보면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긴 사연을 쓰고 나니까 지난날 억울했던 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모두 지나치지 않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랄게요.